오겐키 데스까를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오겐키 데스까 하면은 왠지 좀 뭔가 사랑을 속삭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골닭 구소연, 김상섭, 조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청담의원 김상섭 원장이라고 합니다. 조창원 원장님과는 이제 같은 학회 선후배 사이이고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이십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잘 아는 일본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오겐키 데스까가 아닐까 해요. 오겐키 데스까의 장면을 패러디한 장면도 여기저기서 많이 본 것 같고요. 원래 나 너 사랑해 말을 가장 멋없게 표현하는 게 일본어라고 하는데요. 오겐키 데스까를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오겐키 데스까 하면은 왠지 좀 뭔가 사랑을 속삭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영화 러브레터를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게 1998년 대중문화 개방 이후였죠. 일본 대중문화 개방 당시에 특히 영화의 경우에는 일본의 영화를 경쟁하는 데 있어 우리 영화가 상당히 고전하리라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막상 개방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과했던 거죠. 몇몇 일본 영화들은 그 의외로 반응이 별로 없었던 거죠. 두 분 원장님은 당시 일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 처음에 들어온 영화들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카케무샤, 이마무라 쇼헤이의 우나기,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였던 것 같은데, 근데 하나비 이런 영화는 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되게 신선한데 뭔가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그런 독특한 정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크게 히트를 했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같이 봤었네, 하나비? 아니, 저도 따로 하나비를 보지 보면서 네. 영상미는 독특한데 그 감독이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잖아요. 굉장히 천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격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이게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정서를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영화로 러브레터가 나면서 굉장히 한국에서 히트한 것 같아요. 뭐 그때 굉장히 관객도 많이 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리메이크도 하고 리마스터링하고 틈만 나면 이제 재개봉했는데 그때마다 사랑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러브레터 이후로도 좀 화제가 됐던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비밀 정도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멜로 영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도 영화지만 8, 90년대에는 일본의 만화는 물론이고 음악, 문학, 패션까지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법이어서 말하자면 대중문화의 어떤 초인류 선진국인 일본에 겨울연가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뭐 요즘이야 BTS, 블랙핑크, 뭐 오징어 게임, 한류 열풍이 그야말로 뭐 전 세계적으로 붐이지만 이 겨울연가가 나올 때만 해도 한국 문화 콘텐츠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에서 그 정도 인기를 끌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 드라마는 또 NHK 더빙도 아니고 한국어로 나온 최초의 드라마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라든지 중동, 그다음에 동유럽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 드라마 1번이 대장금이거든요. 근데 일본만 특이하게도 겨울연가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워낙에 그 여성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꽤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연가 드라마가 갖고 있는 드라마 스토리라든가 분위기 자체도 일본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친숙한 면이 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러브레터가 흥행한 덕분에 이제 한국에 또 하나의 대박 히트 일본 영화가 개봉하는데 히로스의 로코 팬덤을 형성하게 해준 영화 비밀. 몸이 뒤바뀐다는 설정은 이후에 여기저기서 많이들 쓰이는 설정이긴 한데 당시에 정말 특이하다고 이제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비밀 좀 성격이 특이하긴 해요. 히로에스의 료카라든가 나카야마 미오 한때는 한국 남학생들의 우상이었죠. 요즘 간간히 근황들이 알려지기도 하는데 그런 기사들에 실린 사진들을 보면 참 세월의 무상함이 좀 느껴집니다. 근황 기사들이 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뉴스에 실린 사진들도 더 우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야 전문가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한국 배우들처럼 사실 관리를 잘 하면 어떤 젊은 모습을 갖다가 유지를 쭉 할 텐데 특히나 이제 눈 밑에 노화가 참 많이 보이는데 많은 경우에는 노화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경우죠. 눈 밑이 피하지 못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눈 주변은 이제 얼굴 피부 여러 부위 중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피부 두께의 경우 평균 내보면 한 1.5에서 2mm 정도 되는데 눈꺼풀 위아래는 평균적으로 0.5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상대적으로도 원래 두께가 얇은 눈 주변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콜라겐이 많이 감소해서 주름도 잘 생기고 탄력도 빨리 떨어지는 부위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눈 주변에는 혈관도 많고 림팩도 많이 분포해서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등 색깔을 띠기 쉬운데 이 피부의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 피부가 이제 뒤에 있는 색소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비쳐 보여서 눈밑이 어둡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혈관 사이를 채우고 있는 콜라겐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이 혈관들이 이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더 색소가 늘어나서 더 검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모세혈관에서 나온 체액이 빠져나가는 림프액의 배출 경로도 눈 주변에 그 분포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눈 주변이 얼굴을 부을 때 가장 잘 붓는 부위입니다. 눈 주변 부종은 또 노화의 또 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밑 개선을 위한 시술이나 또 수술을 할 때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갖다가 또 판단하는 그 기준 중에 또 하나가 이 림프 이데마의 여부입니다. 눈 주변은 전문 용어로 과색소 침착이나 또 우렬이 잘 생기는 부위라고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 눈의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안화 지방이 앞쪽 벽을 이루고 있는 눈가 피부라든지 또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앞쪽으로 잘 돌출하게 됩니다. 안화 지방이 또 위쪽과 아래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눈꺼풀 위에 안화 지방은 함몰되면서 눈 아래쪽에 또 안화 지방은 돌출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눈가 주변에는 이 활발한 눈의 운동을 이렇게 잘 제어하기 위해서 이 피부하고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가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비클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라는 이런 붙잡아주는 인대가 있는데 노화된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눈물고랑이라고 하죠. 영어로 티어트로프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야구 선수나 뭐 인디언들이 이제 눈 화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랑이 이렇게 밴드가 생긴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더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눈밑의 노화를 또 형태적 변화만 국한해서 좀 보자면 지방 돌출, 그다음에 안구 주변의 인대 늘어짐, 거기에 더해서 눈을 둘러싸고 있는 눈둘레 근육 역시 이제 중요하죠. 적절한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리프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 기사에 보는 나카야마 미오나 히로시에 루코가 옛날 러브레터나 비밀 시절의 얼굴로 돌아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먼저 돌아가야 되는 부위가 눈 주변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 한 가지만 좋아져선 안 되고 뭐 피부 퀄리티라든지 멜라닌 색소, 헤모글로빈 색소 같은 그런 색소의 감소, 혈관 수축, 또 콜라겐 증가, 체액 부종의 감소, 돌출된 지방의 해결, 비유된 근육의 해결 등 해결돼야 되는 것들을 잘 평가해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 눈밑 뭐 미세 지방 이식, 눈밑 지방 재배치, 뭐 항암 수술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은데 평가를 굉장히 잘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선택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잘 알려진 틴달 현상 때문에 그 눈 밑에 하는 이제 일반 HA 필러보다는 주베룩이나 울트라콜이나 뭐 젠버 같은 실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눈밑을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눈밑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지방 돌출이 적고 연조직의 탄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스킨 컬러가 약간 좀 어두운 경우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주의사항은 이제 레기오살 음영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굴곡을 갖다가 또 이 지방 이식을 과하게 하면은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성형한 티가 많이 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눈밑 지방 이식이랑 지방 재배치의 차이점은 지방 이식은 볼륨을 채울 수만 있고 뺄 수는 없죠. 근데 재배치는 과한 걸 덜어내서 패인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죠. 그래서 지방 돌출이 과한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겨울 연거와 러브레터로 시작해서 그 나카야마 미오와 히로세 요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